오늘 이제 끝나잖아요. 뭐 일단 한 단계 마무리가 되니까 이 상황에서 너무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 얘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얻은 것만 얘기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군산에서 뷰티 사업하고 있는 136기 여미서원입니다. 136기 충주 살고 있는 홍준석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박수해주세요.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비전은 영 리더 센터에서 크리스천 리더십 코칭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5명 세우는 것입니다. 3개월 목표는 영 리더십 센터에서 발굴한 5명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현재 하고 있는 소그룹 온라인과 오프라인 개처 유지하고 하는 일입니다. 나 변경선의 사명은 성장과 나다움을 찾는 3040 여성들에게 열정, 믿음, 존중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9년 59세 변경선의 비전은 성장 코칭 분야에서 열정, 믿음, 나눔을 활용하여 월 수익 5천만 원, 고객 1000명을 달성하는 글로벌 고객그로스의 CEO가 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저 윤경숙의 사명은 정서적 친밀감을 원하는 3040 부부 및 커플에게 진심, 공감, 편안함을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전문은요, 부부 상담 분야에서 관심, 애정, 경청을 활용하여 1000케이스 부부 상담 커플의 경험을 갖추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3개월 목표는 매일 혼생 시간을 가지며 나에게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나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사명문은 열정,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K 메디뷰티 제품을 해외 에스테틱 오너, 그다음에 해외 클리닉, 닥터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들의 고객이 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게끔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적어놨고요. 비전문은 5년 후에 제 나이가 46세입니다. 해외 메디뷰티 산업에서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5년 안에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일단 목표는 크게 잡았습니다. 3개월 후 목표는 해외 고정 매출처를 10곳으로 일단 타겟팅을 하고 건당 3,000불, 월 3만 불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김용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1인 기업 CEO가 되기 위한 이제 마음가짐을 다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기 위해 시작을 하였지만 몸에 이제 좀 배워버리는 효과까지 주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김용환 교수님하고 1대1 전화를 하면서 비밀 카페에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한마디 남겨주시는데요. 이 한마디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이제 안정감이 들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가 이미 깊었던 이유는 인터뷰를 사실 너무 시간이 없는데 정말 무리해서 5분을 뵀어요. 그때마다 질문했던 건 2가지였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대표님은 콘텐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의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제가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좀 궁금했고, 시간 관리가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모든 대표님한테 다 똑같은 공동 질문을 했었는데, 바쁠 때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못 빼게 되는데, 하루에 뭐 10분이라도 좀 빼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없애가는 형태로 하셨다고 해요. 많은 바쁜 시절에. 근데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저의 고민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서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룹 코칭과 멘터 인터뷰였습니다. 그룹 코칭 때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닌 거를 다른 기수의 대표님들이 질문을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고, 멘토 인터뷰 때는 멘토님들의 진솔한 답변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엄청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혼생 시간을 하면서 제 마인드를 다잡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1인 기업을 시작할 때는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사명이 흐려졌고 또 뜬구름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핵심 가치와 강점을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과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시간 중에 있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 것만큼, 한 걸음이라도 나간 것만큼 이익이 될 것이다. 나중에 정 안 되면 재수강을 또 하더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 주셨을 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발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랑 실제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홈스쿨링 부분이랑 이런 시간 경영이나 분주해진 일상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고 컴퓨터에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있는데 해내자라는 그 마인드로 콘텐츠를 끝까지 발행하고 그런 것들을 주 2회로 발행한 거를 1회로 줄일까 했었는데 계속해서 주 2회를 해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중요시 해왔던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는 과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이 잘했다 못했다라고 결정을 했던 게 참 나았던 것 같은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그렇게 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10% 성장이라고 적은 이유는 저는 이제 시작이라서 아마 20%쯤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저는 30% 정도. 교육을 통해서 제 성장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라는 말은 어떻게 못 적겠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50%를 적었고요. 분명히 다른 거는 한 달 전에 오다이지와 지금은 오다이지는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사실. 50%? 저도 50% 50% 달성입니다. 50% 정도 70% 정도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그런 집단 지성의 힘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136기가 꾸준히 쭉 지속적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 성장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르면서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한 절반만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을 통해서 나머지 한 절반 부분이 메꿔지지 않았나. 사회초년생 직장인 워킹맘들의 고충 관련 콘텐츠를 100개 이상 만들어서 발행 예정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시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배관세척 관리사의 자격과 옳고 바른 마음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찾아오는 20대에서 80대까지의 고객입니다. 어떤 일이든 저는 마음 경영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을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면 되는데 마음과 소통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나를 찾아 발견하는 마음학교를 저는 만들어 보고 싶고 반드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직장인 3040 여성분들을 제 고객인데, 여행 작가를 꿈꾸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고객들의 결핍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며 저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페이스 2명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3개월 뒤에 저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멈추지 말고 분기별로 2명씩 계속 도전하겠다. 한 17년 정도 사역자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하는 거를 8월 24일까지 채우자라고 이제 잡았고요. 매일이요? 네, 매일. 3개월 뒤 목표는 블로그 100개를 발행하여 컨텐츠 축적하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거봐, 실행하고 상상하면 다 되잖아, 잘했어. 제 유튜브를 좀 살려보고 싶고, 그를 통해서 죽었던 블로그도 좀 살려보고, 몇 년 전부터는 책을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책을 접해도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지식카드라고 만들어서 하루에 1개, 3개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컨텐츠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방법들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일은 있는데 정확한 방법이나 방향을 몰라서 이것저것 수업에 기웃기웃 거리는 분이 있다면 1인 기업 CEO 수업을 먼저 듣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겠는 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경영 이 과정을 추천한다면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최근에 추천을 해서 교수님한테 연락드려라 라고 했는데, 저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잃어버린 게 많고, 또 개척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도 무작정 개척을 했지만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개척을 해야 즐겁게 하는데 1년 반 동안 계속 헤맸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추천하고 싶었고, 연락하는 사람마다 끝에 이거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니? 이러고 잘 오셨군요. 또 잘 하셨습니다.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과정 1주차 때 말씀을 드렸죠. A to B도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어딘가에 있는 지식들을 좀 쉽게 풀어서 실행에 옮기도록 만든 거예요. 아, 정말 돕고 싶은데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너무 큰 덩어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크면 짐이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컨텐츠 코칭 스쿨에서 얘기할 때 너무 큰 걸 갖고 있지 말고 쪼개라 그래요.
근데 쪼갤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자존심이 감정이 섞여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작은 거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수제비도 어때요? 처음에는 팔이 떨어지라고 반죽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반죽한 걸 다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걸 쪼개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수제비를 먹는다 그러면 더 작게 떼어야 돼요. 여러 번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예요. 통제 가능하게 경영을 잘하는 이유는 통제 가능하게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